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인생의 꿈의 학교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이민선입니다. 학생 스스로 정신이라는 기치를 안고 출발한 경기 꿈의 학교, 어느덧 6년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꿈의 학교에 첫 발을 들인 우리 학생들, 이제 20살 넘은 당당한 성인이 되어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서 성인이 된 우리 꿈의 학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학교 졸업한 학생들 기억에 꿈의 학교가 어떻게 기억되어 있는지, 꿈의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의 학교를 경험한 두 학생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학년도 꿈의 학교를 시작한 21살 박소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9년도에 꿈의 학교를 운영했던 지금은 엔터테이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부 막을 열겠는데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된 우리 꿈의 학교 졸업생이 직접 설명하는 내 인생의 꿈의 학교입니다. 먼저 박소은 학생이 말하는 내 인생의 꿈의 학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 인생의 꿈의 학교 강의를 맡은 일일 강사 박소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꿈의 학교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네, 이야기 순서로는 첫 번째, 꿈의 학교가 뭐지? 두 번째, 첫 발을 내딛다. 세 번째, 갈등 그리고 성장. 네 번째, 나에게 꿈의 학교란 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자기소개가 빠지면 섭하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저는 내 인생의 꿈의 학교 일일 강사 박소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명지전문대학 연극영상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경기도 광주 청석에드 시어터에서 운영한 청소년 공연 전문가 꿈의 학교에서 참여했고요. 네, 그리고 같은 곳에서 동시에 진행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인 드리밍 뮤지컬 꿈의 학교에서 참여했고 2017년도에서는 두 꿈의 학교 모두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도에 광주시 청소년극단에 입학해서요. 2018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꿈의 학교에서 찾은 꿈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꿈의 학교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경기 광주 청소년 공연 전문가 꿈의 학교는 2015년도에 경기 광주 청석 에듀시어터에서 개교했고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가 아닌 모든 것을 스스로 하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여쭤보면서 하는 그런 질문받고 도움받는 방식의 완전 시초적인 꿈의 학교입니다. 네, 연극 부문의 수업을 진행하고요. 창작극을 제작해서 발표하는 것이 목적이고 연평균 4개의 창작극을 제작해서 연극제에 출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 드리밍 뮤지컬 꿈의 학교인데요. 2016년에 개교해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부문의 수업을 진행하고 완성된 뮤지컬 작품을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네, 뮤지컬 페임, 그리스, 레미제라블, 빨레 등을 공연했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이제 공연 전문가 꿈의 학교 발표작 부모 죽이기 팀원들의 사진이고요. 이것은 이제 드리밍 뮤지컬 꿈의 학교의 2018년도 작품 빨레 팀원들의 사진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꿈의 학교가 뭐지? 입니다. 2015학년도 2월, 저는 경기 광주의 꿈의 학교 청석에듀 시어터에서 처음으로 뮤지컬 그리스를 관람하게 됩니다. 삐까뻔쩍한 무대, 조명, 청소년이라고는 미룰 수 없는 높은 완성도, 저는 보고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네, 이 공연이 끝나고 극단 대표 선생님께서 이번 5월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꿈의 학교가 처음으로 열리니까 많은 참여를 바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도대체 꿈의 학교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컸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5월에 직접 찾아갔었는데요. 처음 꿈의 학교를 바로 알게 된 것이 청소년 공연 전문가 꿈의 학교였습니다. 꿈의 학교는 선생님들의 지도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것을 학생들의 힘으로 꾸려 나갔었는데요. 어떠한 제약도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꿈의 학교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시면 직접 이야기를 써서 의상 소품을 찾고 공연을 올리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한 점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배워가는 것도 정말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첫 발을 내딛다 챕터입니다. 2016년도 뮤지컬 페임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드디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뮤지컬 페임 드리밍 뮤지컬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당시 이건 무대 사진이고요. 뮤지컬 페임을 공연을 했었고 선생님들의 안전 지도하에 학생들끼리 무대도 직접 만든 모습이고요. 이 보시는 게 저희가 직접 만든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다 만들고 나서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공연할 때 군무 모습입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열심히 준비한 군무가 잘 맞아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저는 극 중에서 셔먼이라는 역할을 맡았었고 의상, 소품, 분장까지 저희가 직접 준비를 해서 중3이지만 이게 40대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려고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뮤지컬 배우 티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갈등 그리고 성장입니다. 저는 2017년 드리밍 뮤지컬 꿈의 학교에서 꼼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그해 작품 그리스, 뮤지컬 그리스의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자리를 맡은 저에게 큰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팀원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꿈의 학교 학생들은 이제 체력 방전, 점점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가까운 공연으로 인한 무리한 진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네, 이런, 진도가 너무 빨라요. 못 따라가겠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갈등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첫 꿈장, 첫 연출 경험에서 오는 부족함.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는 건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연습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학생들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의견을 나누어야 좋은지, 하다못해 쉬는 시간은 언제, 얼마 정도로 하는 게 좋은지, 정말 이런 사소한 부분도 갈팡질팡하면서 정확한 방향으로 다 같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적절하지 못한 시간 분배였습니다. 주어진 연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집에 가게 되는 수고스러움을 맞게 되었죠. 그래서 밤늦게 집에 가게 돼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일상이 반복되니까 팀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작품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마인드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인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좋은 마음가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 마음가짐 때문에 팀원들에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작품을 위해서라면 아침 일찍 나올 수도 있지. 밥 조금 못 먹어도 괜찮지. 작품이 잘 나오면 이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팀원들인데 팀원들의 복지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죠. 그래서 팀원들은 점점 힘들어하고 사기도 떨어지고 쉬고 싶어하고 네, 그런 뭔가 연습이 우리가 너무 즐거워요.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 장이 아니라 오늘도 해야 되니까 하는 의무의 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네, 힘들 땐 휴식이 최고죠. 나가서 놀았습니다. 팀원들과 얘기해서 아침 연습을 없애고 오후에 연습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극장 앞 공원, 저희 극장 바로 앞에 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뛰어놀고 술래잡기나 수건 돌리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각자 가져온 과자, 음료수 같은 것들로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웃음꽃 가득한 연습 시간이 되었고요. 저희는 성공적으로 공연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공연의 완성도는 연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팀원들의 사기, 그리고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협동심, 마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고요. 단지 겉모습만 멋있는 공연이 아니고 다 같이 즐거워하는 공연을 만들려고 그 뒤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나에게 꿈의 학교란입니다. 저에게 꿈의 학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려준
꿈의 학교입니다. 맘 맞는 친구들과 같이 땀 흘리고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하면서도 힘든 것도 몰랐고 네, 그런 뭔가 이게 정말 재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네,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뭐 영화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재밌겠지만 친구들과 직접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때 느꼈던 즐거움과 기쁨은 제 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도록 해준 힘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꿈의 학교는 저에게 또 다른 가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꿈의 학교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이제 웃기도 하고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 동안 정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정말 뜻깊은 인연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때의 인연은 지금까지도 아직 연락을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고요. 네, 꿈의 학교를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겠지만 힘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마음대로 안 돼서 울적하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모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의 학교에 직접 지원하신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꿈의 학교에 오셨으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서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과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의 경험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장래희망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학교 동기들이랑 특히 친한데요. 이때 만났던 이제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이제 동급생 애들이랑 친한데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이제 다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연락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의 학교 저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서 이제 후배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와달라라고 몇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가서 친구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극단에 있었어요. 거기서 연극을 조금 배우긴 했는데 아무래도 극단이다 보니 작품을 만드는데 신경이 많이 쓰여서 제대로 된 코치나 뭐 하다못해서 그러니까 연극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죠, 그때는. 근데 이제 꿈의 학교에 들어오면서 아까 보셨던 그 뮤지컬 페임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무대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연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뭔가 각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협동심으로 뭉쳐져서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이걸 하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경험적인 부분에 더 비중을 많이 뒀었던 것 같아요. 결과물에 더 많이 초점을 뒀다가 아까 이제 팀원들이랑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적인 부분들 그리고 팀원들의 경험적인 부분들을 많이 살려서 좀 즐겁고 결과물이 조금 안 좋더라도 그냥 그 과정에서 저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자, 답변까지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원 학생 눈에 비친 내 인생의 꿈의 학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의 학교 성장 토론회 발표를 맡은 조성원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을 했는데요.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이 아무래도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긴장이 좀 풀릴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긴장이 더 되네요. 네, 우선은 꿈의 학교 성장 토론회 발표 전에 아무래도 저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름은 조성원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스타트업 회사 엔터테이너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또 프로듀서와 또 강사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디지털대학교의 문화예술경영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의 영상부장 맡고 있고요. 문화예술 꿈의 학교 또 운영했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경기 시청자미디어 재단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품 같은 경우는 공개방송 청화 총괄기획 연출했고요. 에티튜드라는 뮤직비디오 연출했습니다. 이따 아마 상영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사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조성원 치시면 나오시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꿈의 학교 성장 토론회 발표 드릴 텐데요. 오늘 좀 5개의 스토리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꿈의 학교로 입학 준비라고 해서 꿈의 학교를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또 뭘 준비했는지 얘기해 드릴 거고요. 저희 꿈의 학교 이름이 좀 단순하긴 하지만 문화예술기획 꿈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저희 꿈의 학교의 슬로건이었던 호모 루덴스처럼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활동했는지, 또 저희가 또 축제를 기획했는데 대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어떤 소동이 있었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꿈의 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얘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꿈의 학교 입학 준비인데요. 꿈의 학교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와 왜 꿈의 학교를 만들게 되었나 알려드릴 겁니다. 꿈의 학교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인데요. 제가 딱 꿈의 학교가 처음 탄생할 때 딱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도 만들기 시작하고 후배들도 만들기 시작하고 또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꿈의 학교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입시생이다 보니까 입시학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기획 같은 걸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꿈의 학교를 이제 운영하려던 친구들이 와서 기획 좀 해줘라, 와서 좀 사람 좀 모아줘라, 너의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운영 좀 해줘라 이래가지고 여러 꿈의 학교에 발을 좀 걸쳐놨었습니다. 제가 트루잡쇼라는 꿈의 학교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있었고요. 후배들과 함께 시나브로라는 약간 다큐멘터리 제작 꿈의 학교를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다 2학기 때는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입시생이다 보니까 입시를 하러 가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시에 사실은 실패를 했었어요. 예술대학교를 준비했었는데 경험이나 아니면 면접이나 그런 거에서 좀 분량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떨어지게 되었는데 성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왜 학교에서는 그런 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시학원에서 했던 건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뭐 이론이나 그런 되게 엄청난 걸 배웠던 게 아니라 너 티켓 끊어줄 테니까 미술관 가서 공부하고 와라. 아니면 연극을 보고 와라. 뭐 뮤지컬을 봐라. 아니면 박물관의 차이들을 알아봐라. 이런 것들의 미션을 내주셨는데 왜 근데 내가 예술대학교를 가는데 왜 학교 예체능 수업에서는 그런 준비들이 안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원비도 너무 비쌌고 부모님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성인 돼서 20살 이제 재수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꿈의 학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운영하고 내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은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게 딱 떠오르게 돼서 제가 꿈의 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꿈의 학교 이름은 문화예술기획 꿈의 학교인데요. 보통 꿈의 학교라고 하면은 되게 이쁜 이름을 짓잖아요. 뭐 시나브로 되게 이쁜 게 뭐 트루잡쇼 막 이런 것들을 짓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문화예술기획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기가 어떤 걸 하는 데인지 정확히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단순하게 했는데 교육청 주무관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름을 할 거냐고 학생들이 할 것 같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기획. 문화가 얼마나 넓습니까? 예술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걸 기획한다는데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예술기획 꿈의 학교라는 학교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기획 꿈의 학교는요. 학생들로 구성이 됐는데 되게 다양한 활동을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연극영화과 학생들 아니면 뭐 방송과 학생들, 공연과 학생들, 뭐 예술경영과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모두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예체능적인 그런 체험들을 이제 보충해주기 위해 만든 학교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인데요. 프리미어나 아니면 어떤 드론 수업, 뭐 방송국 같이 이렇게 수업을 받는 거, 그리고
저희가 또 개관식을 직접 기획을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되게 큰 행사인데 학생들끼리 모여서 세부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 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안내원으로 오히려 재단 쪽에서도 되게 좋아했던 게 학생들 친구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교복 입고 와서 저희는 이런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첫 시작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적인 이제 체험을 많이 늘리자라는 경험으로 저희가 슬로건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호모 루덴스는 요한 후이징하라는 이제 작가분이 만든 이론인데요. 뭐 호모 사피엔스 그런 것처럼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체험을 통해서 놀이처럼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 슬로건을 그렇게 지우게 됐고요. 저희가 호모 루덴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술관에 가게 되고 연극을 보게 됐는데,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올해는 코로나니까 좀 활동 같은 게 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혹시 미술관에 5번 이상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이 중에? 그러면 연극을 5편 이상 보신 분은? 네, 이게 우리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정량 아무리 주 52시간제를 근무를 하더라도 연극 한 편 보러 가지 않고 이런 말 하기에는 집에서 TV를 보며 넷플릭스를 보며 혼자 노는 그런 문화가 일상이 됐는데, 근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 활동을 소개했을 때는 굉장히 좀 반발이 심했어요. 미술관 가면 졸려요. 연극 전 재미없어요. 차라리 영화 기생충을 보러 가요. 그런 말을 봤는데 실제로 기생충도 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인식들을 좀 깨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다녔던 미술관에 대해 조사를 했거든요. 직접 가기도 하고 어떤 컨셉으로 미술 전시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미술관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컨셉에 맞춰서 간다면. 미술관 같은 경우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를 대절해서 갔습니다. 이제 애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좀 좋은 차를 대절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차 때문에 간 것 같아요. 연예인 밴을 타고 갔습니다. 내리는 데마다 이제 사람이 이제 보니까 연예인 나온 줄 알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인데요. 되게 좀 작가전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여기는 좀 중급 정도의 수준의 미술관인데, 학생들이 어떤 영상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상 전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이런 도슨트 어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작품이 어떤 것인지, 또 그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열심히 듣더라고요. 뭐 발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대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적으로 초급이 들어가기에 좋은 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가게 됐는데요. 도슨트 분을 저희가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학습용으로 도슨트를 해주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미술관은 컨셉이 생활 속의 미술관, 어떤 사람들이 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올 수 있고 어렵지 않은 미술관을 컨셉으로 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 있고요. 어떤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뭐 리움 미술관이나 아니면은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시고, 뭐 냄새 같은 것도 이제 층마다 다르게 하셔가지고 이날 학생들 프로필이 다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도 같은 전시회인데요. 좀 무서운 그림인데도 학생들이 되게 좀 관심 있게, 여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분위기에 맞춰서 향기까지 기획을 하니까 어떤 기획 단계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세부적으로는 어떤 게 신경을 써야 될지, 공간은 계속 조립을 해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좀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끝난 다음에는 소극장 뮤지컬, 보통 뮤지컬을 하면 대극장 뮤지컬에 많이 갑니다. 아니면 연극이나. 하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도 좀 접근하기 힘들기도 하고 졸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대극장 뮤지컬에 갔는데 공부를 하러 너무 하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극장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뒤에
반전도 좀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사진을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팀장이.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좀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진을 찍으면 항상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저 때는 그냥 이렇게 V를 하고 했는데 요즘에 얼굴을 다 가리더라고요. 네,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학교니까 숙제가 있겠죠. 결과물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영상이 지금 나올. 일단 D 뮤지엄을 예술 경영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다른 미술관과 다르게 뭔가를 생각해봤을 때 아마 오감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갔을 때 느꼈던 것처럼 뭐 냄새도 나고 아니면 뭐 노래도 흘러나오고 꼭 눈으로만 보는 그런 미술관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미술관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와닿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한테 또한 많이 와닿는 부분이었고 좀 더 인상 깊게 봤던 이유가 그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이 미술관을 많이 가본 건 아니었는데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가장 최근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인상 깊어서 남는 게 D 뮤지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도 D 뮤지엄이 제일 재밌었다, 그쪽이 제일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오감 같은 부분이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고 그런 부분으로서 예술 경영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좀 더 색다른 마케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술관을 세 군데를 갔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숙제를 내줬거든요. 뭐 대림미술관, 리움미술관, 아무래 퍼시픽 미술관 이렇게 했는데 모두들 대부분 대림미술관이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쉬운 초급부터 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미술관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좀 크게 와닿았고, 제가 느꼈던 것들이 이제 학생들한테도 공유가 됐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남양주시 소속이다 보니까 남양주시 청소년 텐텐 페스티벌이라고 열려요. 저희가 이제 꿈의 학교 이름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희 단체 사진입니다. 못 나왔죠? 여기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기획을 한 거고 라이브 방송도 기획을 했습니다. 또 축제 부스 같은 것도 저희가 다 기획을 했고요.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또 미술관 같은데 짜준 거는 또 잘 다니는데 직접 하라니까 또 못하더라고요. 왜 못하냐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진짜 일주일 전에 급하게 저희가 막 밤새 회의를 하면서 현수막은 어떻게 제작할지, 현수막 제작 사이트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찾아가는 꿈의 학교나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다 담당자분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너네가 직접 사이트를 해서 직접 알아봐라. 실패를 하더라도 너네가 직접 만들어봐라. 이런 것들은 물론 뭔가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했지만 사실 그런 게 운영에 있어서 기획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수막 하나를 만들더라도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제작 과정, 뭐 PPT 파일을 보내야 되는지 어떤 파일을 보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되게 이런 걸 처음 해봤다고 저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갈등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디자인 하나하나 학생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던 축제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엔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다 의견을 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텔레토비 자기들이 텔레토비 인형탈을 쓰고 이제 다니겠다, 춤을 추겠다 했는데 텔레토비 인형이 생각보다 비쌌던 거죠. 그래서 머리띠 하나 사가지고 춤추고 다니고 현수막 들고 다니고 저희 부스 놀러 오세요 학교 축제처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가 좀 기억에 남아요. 자기가 집에서 잠옷을 준비해 온 거예요. 공연 잠옷을. 그래서 이렇게 좀 지냈던 거 좀 되게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여름에 진행했던 사업이라서 좀 땀도 많이 나고 저희 단체복도 만들었거든요. 이 축제를 위해서 단체복 만들고 우리가 활동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단체복을 그럼 너네가 직접 디자인을 해라 해서 단가 알아와 주문은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꿈의 학교 졸업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따 이민성 기자님과 토크쇼를 할 때 남겨두려고 했는데 꿈의 학교 운영 꿀팁 같은 경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접 해라. 학생들이라고 못하는 거 아니다. 안 해본 거지 하면은 더 잘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서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대학교 학생회를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그런 경험이 더 이런 사실은 누가 뭐 옷 제작하는 걸 누가 해요? 그런 사소한 뭐 MD 상품 같은 걸 누가 기획을 합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언젠간 쓸지 모르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고 대략 단가가 어느 정도겠다 그런 예상하는 티셔츠를 한 장당 5,000원이면 만든다고 했던 학생들입니다. 실제 가격은 2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가면서 은근 비싸네? 이거는 이래서 못해. 항상 어떤 꿈의 학교를 보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게 운영자는 어떤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단가들을 아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된대. 학생들은 그게 왜 안 돼요? 저는 옷에 5,000원 주고 사는데 왜 그게 2만 원이나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대. 직접 알아보고 발로 뛰면은 그래서 안 됐군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안을 갖고 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팁은 그거 하나만 딱 드리고요. 나머지 힘들었던 점이나 그런 것들은 이따 이민선 기자님과 토크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10점 주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현직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혼자 해도 될 일을 학생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근데 그 학생들에게 있어 경험적인 부분이나 그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부분 같은 경우는 100점을 줘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기다림과 방치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21살 때 운영했던 꿈의 학교고요. 고등학교 때도 많이 참여를 했지만 어떤 정확한 미션을 그러니까 미션이 있고 거기를 달려갈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현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고 너네가 알아서 해 라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와 같은 경우 우리는 청소년 페스티벌에 대해서 우리는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우리 부스에 와서 즐겼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너네가 어떻게든 사람을 모았으면 좋겠고 그동안의 사례들은 이런 뭐 드론 뭐 부스가 인기가 많았다거나 그런 사례를 제시해주는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갈팡질팡하거나 학생들도 솔직히 자기들이 다 하는 건 또 원치 않습니다. 100% 뭐 성인 입장이나 교육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100%를 다 하는 게 당연히 의미 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학생들이 노동이나 열정피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교육적인 부분도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 정도는 미션 제시와 나는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랬다더라. 뭐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더라. 이 정도의 약간 사례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줄다리기가 굉장히 좀 교육자로서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고 또 개입을 하면은 학생들의 자주권을 뺏는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학생 입장에서는 완전히 100%를 맡기는 거는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는 좀 특이했던 게 자율출석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무슨 시설 같은 건 당연히 잡긴 했지만 오는 건 자유였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회의를 하는 약간 사회적으로 하면 회사 시스템?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고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였지 와서 의견을 찾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각자에게 그 역할이 한 명 한 명 너는 영상이 담당하니까 너는 영상이 있을 때는 꼭 와야 되지만 안 되면 너가 집에서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왜냐면 같이 하면은 외롭지도 않고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면 이게 일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 출석제로 저희가 뭐 어떤 플랫폼을 열었을 때 오늘 출석할 사람 적어요. 뭐 2명 이상 오지 않으면 오늘은 장소는 대여 안 할게요. 그 대신 저희가 카톡으로 그냥 얘기나 해요. 그리고 각자 주어진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뭐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뭐 누구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텐텐 페스티벌을 말하면은 이제 행사를 기획하는 팀이 있을 거고요. 이제 MD 상품을 준비하는 팀이 있을 거고 마케팅 팀이 있을 거예요. 마케팅 팀에서도 이제 블로그를 관리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뭐 어떤 프린트를 해가지고 뭐 붙이는 친구가 있을 거고. 근데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거를 하기로 했으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담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서로에게 약간 힘든 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감을 부여해줬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부로 넘어가기에 앞서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노래와 흥미진진한 자체 제작 영상입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서편제, 뮤지컬 서편제의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입니다.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소리는 함께 놀던 놀이. 돌아가신 엄마 소리는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소리를 질러.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자, 조성원 학생이 꿈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문화예술 다양한 분야를 하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제작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창업을 했던 회사 프로덕션 친구들과 함께 이제 꿈의 학교 친구들과 기획부터 이제 촬영까지 모든 제작 과정을 같이 했고요. 저기 스텝 이름으로도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주시죠. 자, 우리 학생들 노래 영상 잘 들었고요. 네,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졸업생들의 대화를 통해서 꿈의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박성훈 학생. 네. 좀 전에 노래 잘 들었고요. 네. 노래할 때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잠시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노래를 부를 때 노래 상황이나 노랫말 같은 거를 많이 상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노래를 부를 때 그 상황에 직접 몰입해서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 그렇게 몰입이 갑자기 되나요? 아까 굉장히 진지하던데. 그 전에 막 여기서 웃고 그랬거든요. 네. 아, 이게 한 방에 되지는 않는데 네. 이제 노래를 많이 상상을 하죠. 아, 내가 여기 진짜 있다라고 이제 자기 최면 같은 거를 걸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배우를 하려면 자기 체면도 이렇게 좀 걸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배우의 조건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조성원 학생 아까 뮤직비디오 감상 참 잘했어요. 네. 재밌었는데요. 이 뮤직비디오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잠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드라마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드라마타이즈 형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네, 네. 그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아무래도 꿈과 관련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남자가 꿈을 이루는데 좀 좌절을 많이 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좀 바뀌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동기를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역시 설명을 들으니까 더 뮤직비디오가 가슴에 와닿네요. 자, 이제 질문에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첫 번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다 이제 20살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청소년기를 넘은 지 1, 2년밖에 안 지났어요. 네. 그렇죠? 자, 어른이 되면 나는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또 이런 점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20살 넘은 성인이 돼서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나쁘다. 박승훈 학생부터. 아, 저는 20살이 넘어서 그 청소년기에 누리지 못했던 제 시간을 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20살이 됐을 때는 뭐 무슨 자격증도 따고 무슨 공부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니까 노는 거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시간을 좀 잘못 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다고 이제 말을 한다면 좀 제가 시간을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행동의 결과물을 제가 스스로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그게 안 좋은 점이라기보단 좀 어렵죠. 어려운 점이죠. 어른이 돼서. 네. 그래도 친구들과 네. 이제 호프집도 가고 네. 이런 거는 참 좋은 점이죠. 아, 그럼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자, 조성원 학생 어때요? 아무래도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좀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좀 설계하는 점이 좀 성인이 돼서 좋았고요. 근데 나쁜 점은 좀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서 용돈도 안 주시고 깨워주시지 않는 게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불편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좀 생각났던 게 이제는 밤에도 놀 수 있는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부모님이 용돈을 전혀 안 주시나요? 네, 제가 벌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박수를 한번 쳐줘야 돼요. 힘들어요. 아, 저도 집에 조성원 학생만한 딸이 있거든요. 아, 용돈 얘기 제가 꼭 전달해드리고 영상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용돈은 스스로 벌어서 쓴다. 네, 제가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 해주셔서. 근데 친구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용돈은 어떻게? 저도 제가 알바해서 알바해서. 와. 아, 역시 꿈의 학교를 경험한 학생들은 이런 게 참 다른 점 같아요. 스스로 해결한다는 거,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 네. 저 지금도 잘 못하거든요. 제가 꿈의 학교를 경험을 했으면 지금 펄떡펄떡 일어날 텐데 저 지금 잘 못 일어나요. 사실 자면해가지고. 자, 아쉽습니다. 제가 꿈 학교를 다시 한번 다니고 싶어요. 꿈의 학교도 좀 경험하고. 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꿈의 학교를 통해서 다들 전공을 찾아가신 네. 학생들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꿈의 학교가 입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후배들을 위해서. 네네. 저는 입시에 굉장히 진짜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이제 꿈의 학교를 했던 활동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기 전형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면접 전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가서 교수님께 질문도 되게 많이 꿈의 학교를 관련해서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꿈의 학교를 운영했던 극장에서 입시도 같이 했었어요. 연극 입시도. 그래서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요. 네. 제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꿈의 학교에 대해서 한번 네. 질문하면 네. 비슷하게 좀 답변해 줄 수 아, 있나요? 네네. 자, 이제 제가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됩니다.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학생이 경험한 꿈의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가 경험했던 꿈의 학교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아니라 저희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저희들끼리 스스로 노력하는 자립심을 배웠고, 안에서 저 혼자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해야 되는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조성원 학생.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학기 정도밖에 그 학생 시절, 고3 시절에는 한 학기 정도밖에 꿈의 학교를 못 했는데 사실 그 이유가 입시학원을 가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제가 성인이 돼서 너무 아쉬웠던 점은 사실 입시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꿈의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학원을 돈 주고 다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 내에서의 예체능적인 그런 뭐 수업이 좀 부족하다고 느낀 거지 어떤 활동적인 거나 그런 거는 꿈의 학교로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불편했는데 성인이 돼서 이제 제가 운영을 해봤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너무 좋았다. 이제 어디 가서 나의 발표 능력이나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고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정말 특별한 경험,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그 부분이 된 것 같다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학원도 뭐 입시에 어느 정도 뭐 네. 도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점이 도움이 됐나요? 그러니까 학원 학원에서 공부는? 하는 거는 물론 이론 같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론 부분적인 거는 각자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학원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거는 어느 뭐 미술관을 가서 분석을 한다던가 어떤 체험적인 나의 경험을 쌓는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왜냐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꿈의 학교를 제가 운영하면서 그런 경험은 솔직히 미술관 가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제가 발표를 하면서 이 중에 미술관을 작년에 얼마나 가신 분이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어려운 사람도 좀 있겠죠? 네, 근데 그걸 꿈의 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채워진다면 당연히 입시학원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꿈의 학교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냥 네. 학교로 부족한 게 꿈의 학교로 채워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예. 조성원 학생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게 어렸을 적 꿈이었나요? 네, 저의 꿈이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21살에 창업을 했는데 그렇게 일찍 창업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바로 결심을 맺게 된 계기가 사실은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좀 회사를 운영하는 거랑 거의 그만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협동심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것도 좀 더 실험적인 걸 할 수 있는 게 꿈의 학교일 뿐이지 사실은 그런 조직적이나 아니면 내 꿈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를 경험하기 전에 잠깐 들려갈 수 있는 회사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게 됐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꿈의 학교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네요. 네네. 회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주도적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두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꿈의 학교도 경험을 하셨고 서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박승훈 학생부터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죠. 꿈의 학교를 하시면서 네. 혹시 중간에 포기하거나 했던 친구들은 없는지? 물론 많았죠. 처음 들어와가지고 하루 만에 나간 친구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자기는 학원을 가야 된다면 학원 스케줄 때문에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사실은 그 100명의 친구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솔직히 남는 사람은 딱 1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한 명만 남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꿈의 학교가 제가 운영하는 꿈의 학교가 성향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뭐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꿈의 학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내가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많아져야겠다. 혹시 이런 의미인가요? 네, 왜냐면 자기한테 맞는 꿈의 학교는 다 다를 테니까요. 네, 그러면은 내가 꿈의 학교를 선택해서 갔어요. 네. 내가 안 맞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이제 포기할 게 아니라 다른 꿈의 학교를 또 지원해보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한 꿈의 학교 때문에 나랑 안 맞으니까 꿈의 학교도 안 할 거야. 이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왜냐면 구성원들은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학기나 아니면 1년마다 저는 꿈의 학교를 바꿔가면서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박성훈 학생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죠. 지금 딱 대학생이 되셨는데 이제 앞으로 성인도 되실 거고 혹시 내가 성인이 돼서 또 꿈의 학교를 하고 싶지 않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만약에 꿈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꼭 제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고요. 저는 연기에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그 꿈의 학교를 시작한 거라서 네, 기회가 없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 그래서 꼭 한번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연극하는 꿈의 학교 운영할 때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좀 운영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연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직접 네. 현장 체험하는 거.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질문입니다. 자, 내 인생의 꿈의 학교는?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내 인생에서 꿈의 학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네네. 우리 조성원 학생부터. 저 같은 경우는 꿈의 학교가 캠퍼스 같아요. 무엇이든 캠퍼스. 그릴 수 있는 재료가 모두 만들어진. 음.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싶은 걸 다 그려볼 수 있고 그거조차도 그림으로 인정되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 캠퍼스 같은 이렇게 막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약간 제 인생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치. 캔버스를 충분히 활용하셨나요? 그럼요. 저는 빈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네. 좋습니다. 답변 굉장히 잘했죠? 네. 긴장되죠? 자, 박성훈 학생. 자, 캔버스. 저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해요. 나침반. 네,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연기자의 꿈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옛날부터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갈피를 하나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꿈의 학교였는데 물론 이제 애들끼리 만들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과의 상담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전부 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걸 하고 싶으면 이런 걸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청소년 공연 전문가 꿈의 학교에서 활동을 했죠. 네, 그 학교는 뮤지컬 자체를 학생들이 직접 무대, 조명, 심지어 의상까지 다 만들어서 작품을 하나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스스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나요? 꿈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사실 이제 배우라는 게 다른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연극이나 뮤지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분야를 많이 경험해 볼수록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조명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내가 여기 서면 이렇게 얼굴이 잘 보이겠구나 하고 연기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연기를 공부해도 조명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서로 다 상호작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연기만 주구장창 공부를 한 것보다 여러 분야를 다 공부를 한 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됐죠. 네. 그러면 거꾸로 내 인생에서 만약 꿈의 학교가 없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그러면 저는 아마 여기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취업하는 데로 갔었어가지고 네.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조성훈 학생. 네. 만약에 내 인생에서 꿈의 학교가 없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친구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꿈의 학교를 친구들이. 하면서 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 맞는 친구도 많이 만나고 또 후배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또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어디 시청 관계자분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연락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저는 꿈의 학교를 통해서 정말 좀 가치관이 넓어지는 인맥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람 사귀는 게 요즘 시대에는 또 돈 주고도 많이 사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어플을 그럼요. 통해서 중요하죠. 소개팅도 하고 막 그런 네네. 이거는 저는 카카오톡 프로필이 막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네. 꿈의 학교 때문에 인맥이 굉장히 넓어졌다. 네, 그럼요. 혹시 꿈의 학교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좀 늦어지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아. 어렸을 때 꿈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네네. 30, 40대 때 창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3, 40대. 네. 근데 꿈의 학교가 굉장히 꿈을 좀 앞당겨 준 거네요. 그럼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후배들의 꿈의 학교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코로나19 때문에 꿈의 학교 지금 개교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꿈의 학교를 직접 경험을 하셨고 만큼 차끔 다 경험하셨죠? 네. 좀 심지어 꿈의 학교를 운영도 하고 계신데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연 우리 꿈의 학교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까요? 지금 대면 수업을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죠. 네. 누가 먼저 말해줄래요?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대외 기관도 많이 다니고 좀 음. 청소년 단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좀 알게 된 사실인데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화상으로 일단 많이 하는데 그런 걸로는 좀 부족함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좀 소통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직접 대면하고 말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나 캠페인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각자 똑같은 장소를 정해가지고 각자 가는 거죠. 단체가 아니라. 아, 옛날처럼 버스 대절해서 박물관을 네, 가는 게 아니라 각자 간다. 네, 각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음. 해시태그를 남겨서 남겨서? SNS에 올리면 어. 이제 그 SNS에 뭐 어떤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그 사진들이 쭉 모아서 볼 수 있게끔 요즘 그런 활동 좀 온라인적인 좀 활동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좀 토론도 좀 하고. 네, 뭐 그 화상으로든 뭐 카톡으로든 네, 그렇게. 그래요. 아주 좋은 방법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일단 모여서 연습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 혹시 방법 없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여야 가능한 장르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많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꿈의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연극이나 뮤지컬도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직접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연극 판도가 점점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배우들만 기본적인 배우들만 무대에 모여서 공연을 하고 실시간 라이브로 네, 카메라 같은 걸로 실시간 라이브를 해서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각자의 집에서도 연극이나 뮤지컬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서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뭐 각자 집이나 여건이 되는 장소에서 뭐 비슷한 노래나 아니면 뭐 간단한 장면 만들기 같은 거 개인적으로 독백 같은 거 찍어서 보내서 그 방법이 네, 있네요. 코멘트를 각자 찍어서? 받거나 네,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발표회도 그냥 온라인으로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온라인에 또 올리면 되는 네네. 거니까. 그래도 연습할 때는 연습도 하죠. 네, 모여서. 그렇죠. 그때 뭐 마스크 끼고 하나요? 네, 웬만하면 마스크를 끼고 하죠. 마스크 끼고 연습 굉장히 숨이 차겠네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요. 어쨌든 우리 꿈의 학교를 경험한 학생들 의견이 지금 꿈의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꿈의 학교를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네. 마치 짠 듯이. 자, 내가 꿈의 학교를 경험해보니까 이런 점은 좀 아쉬웠다. 후배들의 꿈의 학교는 이랬으면 좋겠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죠? 누가 네. 먼저 얘기해 줄래요? 네네. 네. 지명당했습니다. 네.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끌어가는 친구가 아는 게 많이 없거나 좀 자기중심적이거나 그러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밑에 애들한테 같이 알려주고 뭔가 얘기를 나누고 해야 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 선생님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라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본적인 걸 알려주시고 이제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방향만 알려주시면 애들이 그대로 연습해서 이제 선생님께 뭐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꿈의 학교를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서로 소통하면서 네,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꿈의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다. 네. 스스로 잘할 때까지. 네. 도대체 얼만큼 기다려주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잘할 때까지라는 말이 사실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자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흡족할 때까지?
그런데 그건 이제 사실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족은 아이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만족은 아이들한테 왜냐면 있다. 꿈의 학교, 아이들의 꿈의 학교니까. 아, 우리가 보기에 아 얘네들이 좀 못하고 뭐 어디 내놓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완성도가 안 돼 있어도 얘네가 뭔가 재밌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 사실 저는 그게 꿈의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뭔가 만약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소심해하고 뭐 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러면은 옆에 가서 말을 많이 걸어준다거나 뭐 같이 하자고 독려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다려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완성도를 바란다는 것부터가 사실 꿈의 학교의 취지에 좀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걱정되지요? 굉장히 좋은 답변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운영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운영자 입장이 좀 많이 공감이 돼요. 왜냐면 저는 사실 회계처리란 거를 21살 돼서 처음 해봤거든요. 꿈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래.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게 어려울 수가 없는데 사실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할 때는 그런 걱정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안 되는 것도 선생님들이 다 판단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현장에서 어떤 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학생들은 솔직히 공감을 못해요. 이게 왜 안 되지? 나는 될 것 같은데 왜 학생들은 이미 완성이 머릿속에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플랜 B가 잘 안 세워요. 안 세워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늘 그런 것 때문에 의견 다툼이 좀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오히려 막내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조차도 꿈의 학교의 학생이자 자기도 저도 배워야 된다. 이제 뭐 새로운 문화나 아니면 소통하는 법. 왜냐면 회사로나 아니면 성인들끼리만 소통을 해봤잖아요. 근데 학생들끼리 또 소통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뒷받침만 해주면 되겠지. 나는 애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 되겠지라고 애들이 100% 알아서 하겠지. 나는 당연히 보호자로서 어떤 힘든 회계처리라던가 회계체율이라던가 그런 것만 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100% 맡기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저 학생 때도 그랬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같이 해주시면 하는데 같이가 아니라 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인드가 좀 저는 함께 참여해달라.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꿈의 학교가 쭉 이어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1기, 2기, 3기 이게 왜냐면은 그 학생들이 바뀔 때마다 이게 달라지니까. 그렇겠네요. 네, 정체성이 계속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서 또 만들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쭉 남아있는 건 어차피 선생님이시거든요. 학생들은 계속 졸업을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최고의 선배면서 최고의 막내였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선배면서 최고의 막내였으면 좋겠다. 네. 선생님들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꿈의 학교 운영할 때 네. 막내처럼 했나요? 그럼요. 저는 커피 사다 주고 커피 사다 주고 편의점 가서 막 사탕 사다 주고 네. 그거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럼요. 다 어디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커피도 사고 뭐 이랬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꿈의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긴장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요. 네,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운영자들한테는 실제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이게 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박수원 학생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와 찾아가는 꿈의 학교 다 경험을 하셨죠? 네. 자, 두 학교 중 어떤 학교가 더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가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꿈의 네네네네. 학교. 네, 이유는? 왜냐하면 찾아가는 꿈의 학교도 물론 좋았지만 저희들끼리 진짜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상상하는 걸 직접 실제로 만들 수 실제로 있다는 하죠. 게 네. 저는 그게 너무 큰 메리트였어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할 때.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기는 받았지만 저희들이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일 때는 받기는 받았지만 웬만해선 받지 않고 진짜 저희 힘으로 그게 뭐 결과물이 조금 못 나오더라도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우리가 만든 거구나 하고 우리가 이만큼 했구나 라는 이 뿌듯함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때 그게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가 더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찾아가는 꿈의 학교부터 했어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부터 했어요? 저는 찾아가는 꿈의 학교. 찾아학교. 네. 그럼 찾아가는 꿈의 학교의 경험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참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운영하고 맞아요. 참여하는데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어요? 찾아가는 꿈의 학교에서는 사실 이제 선생님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무지의 상태에서 아까 캔버스 말씀하셨지만 그냥 여백의 도화지에다가 선생님들이 스케치를 해주신 거죠.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되니까 너희가 뭐 채색은 알아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도와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 그림을 그대로 들고 가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에서 쓸 수 있었죠. 아. 네, 그러니까 색칠만 하면 되니까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색칠하고 그게 마음에 들면은 좋아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으로 칠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꿈의 학교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좋은 바탕을 만들어주네요. 네. 찾아가는 꿈의 학교가. 자, 그러면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성원 학생, 앞으로도 꿈의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시죠? 네, 저는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도전을 아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떤 꿈의 학교를 운영하실 건지 한번 계획을 좀 저는 말씀해 주시죠. 기획자를 양성하고 싶어요. 꿈의 학교를 통해서. 사실은 저 작년에도 좀 못 이룬 목표가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저는 매년 이어지는 게 아니라 파생돼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꿈의 학교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될 업무라던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뭐 세무나 세무나 아니면 중요하죠. 뭐 어떤 회계. 걸 제작하는 그런 기획법이나 아니면 음. 어떤 뭐 그런 굳이 학생들이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 학생들이 저는 제가 운영하는 틀 안에서가 아니라 이 학생들이 운영하고 싶은 틀을 또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만든 꿈의 학교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성장하기 위한. 음. 그래서 다음에 운영을 할 때는 이 친구들에게 꿈의 학교를 하나하나 설계해주는 꿈의 학교를 하고 싶어요. 아, 꿈의 학교를 설계해주는 꿈의 학교. 네. 그 꿈의 학교에 마중물이 한번 해주시겠다. 네, 그렇죠. 아, 이런 의미 같습니다. 네. 자, 그 계획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학생들과 준비된 대화는 모두 마쳤거든요.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방청객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방청객들? 네. 자, 마스크도 하고 막 이렇게 와 계십니다. 이 방청객들 질문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자, 같은데요. 방청객들도 준비됐고요. 우리 학생들도 준비가 됐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방청객 질문, 방청객과의 대화입니다. 네. 사실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안 다닐 줄 알았어요. 다 TV에서 컴퓨터로 다 원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미래지향적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클래스가 좀 성장하는 시장도 없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만 만들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걸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만나서 하는 거는 학교 동아리든 어떤 걸로든 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학교를 간다? 그거는 좀 되게 미래지향적인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할 게 없잖아요. 네. 자, 박소은 학생도. 힘든 상황이지만 기운 내시고 저는 청소년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진짜 배울 수 있는 학교는 꿈의 학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좀 꿈의 학교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한정된 과목들만 배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든 뭐 운영자분들이든 힘드시겠지만 한번 용기 내셔서 하시면 더 무서워하신 것보다 더 큰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 즐거우실 거고 학생들도 정말 얻어가는 게 많으실 거고 코로나 때문에 무섭겠지만 후회 안 하실 거니까 용기 내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인이라서 지금은 미디어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 경력이 없었으면 강사로 지원을 못했어요. 근데 제 첫 경력이 된 게 사실 꿈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친다기보다 같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게 경력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작자의 강사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꿈의 학교를 통해서 어떤 뭐 강사료도 받고 그걸 또 강사 경력이 되고 이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지를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디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단순히 뭐 생활력 아니면 그런 것만 보고 생각한다면은 안 되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 저는 지금 강사라는 직업으로 페이를 받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력적으로는 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도 그 경기도에서 활성된 꿈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모집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모집을 했는데 막 5명도 신청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꿈의 학교가 열리지를 않잖아요. 인원이 없으면. 근데 그럴 때 저희는 온라인 홍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요즘에는 사실 학교에 가서 포스터를 붙이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홍보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게시판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포스터를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지면 홍보보다는 요즘엔 온라인이 워낙 활성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홍보 같은 걸로 요즘에 이제 뭐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유행어를 써서 뭐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학생들이 만든 영상으로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는 전년도에 꿈의 학교 했던 영상들이 아이들의 흥미 유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애들이 꿈의 학교가 이런 꿈의 학교가 있고 뭐 어떤 꿈의 학교가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적혀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걸로도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활동하는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동영상을 보여준다면 아 진짜 이런 꿈의 학교구나, 난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꿈의 학교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홍보나 영상 홍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더 애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로 그렇게 하면 홍보가 잘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가 그쵸. 크거든요. 지금 홍보에서 어쨌든 영상이나 꿈의 학교 활동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답변 같습니다. 저도 근데 음. 팁이 있습니다. 제 별명이 동아리계 마이다스 손 인원 모집계 좀 그런 게 오. 있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동아리가 3명으로 시작해서 15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오. 근데 사실 그렇게 된 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크리스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달란트 시장에서 밥도 먹고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대체로 먹는 게 중요하네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피자 파티를 쫙 열어서 이미 있는 친구한테 친구 데려와라. 한번 같이 회의도 하고 우리가 수업도 같이 하면서 밥도 먹고 그 친구의 꿈도 물어보고 오늘 어땠니 이런 의견도 물고 직접 와가지고 같이 즐기다 보면 그 친구들은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요. 와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제 친구 따라오는 게 최고입니다. 네, 좋은 팁이고요. 역시 사람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그럼요. 그 자리에 가서 홍보하고요. 거기에서 설명하고 맞습니다. 모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직접 근데- 오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역시 돈은 좀 들어가겠네요. 아 그럼요. 그렇죠. 먹을 거. 치킨.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이렇게 그럼요. 투자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거저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면 토론을 좀 마쳐도 되겠습니까? 자, 오늘 학생들과 꿈의 학교 관련해서 많은 토론을 했고요. 또 방청객 질문과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토론에 참여해주신 조성원 학생, 박승원 학생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생했다는 의미로, 수고했다는 의미로 한번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끝날까요?